아침 출근길, 사람들 틈에 섞여 지친 표정으로 회사 뒷문으로 들어서는 한 여성이 있었다. 잠들지 못한 흔적이 그대로인 머리, 허겁지겁 걸친 듯한 정장, 얼굴엔 화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름은 지하루, 28살. 대기업의 종합직으로 일하며 매일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힘없이 뱉은 인사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녀의 존재를 못 본 척하며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녀의 인사에 답했다. 오늘도 고생이 많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대걸레를 들고 서 있었다. 빌딩 관리인이자 청소일을 맡고 있는 63세의 하타 씨였다. 언제나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담배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오늘도 지옥이에요, 아저씨. 그녀가 힘겹게 웃으며 말하자 하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지옥에서 웃을 수 있으면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럴지도요. 하지만 지하루의 웃음은 울음에 가까운 미소였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곳이었다. 오전 7시 출근, 막차로 퇴근, 주말에도 출근은 당연시되었고 여자 직원은 허들의 실만 맞는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의 직속 상사인 이시로 과장은 그런 문화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또 지각 직전이냐? 여자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죄송합니다. 전철이 지연돼서. 그럼 하나 먼저 타야지. 그런 것도 못 예측하면서 사회생활 하겠다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직원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다. 모두가 그런 상황을 참으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했다. 지하루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날도 회의실에 억지로 끌려가며 커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복도를 지나다 직원 하나가 그녀를 슬쩍 보고는 말없이 지나쳤다. 저녁 무렵 복사용지를 껴안고 걷던 지하루 앞에 무언가가 불쑥 나타났다. 따뜻한 캔 차였다. 이거 마시고 가. 고개를 들어보니 하타 씨였다. 아무 말 없이 자판기까지 가서 사온 것이 분명했다. 지하루는 두 손으로 캔을 꼭 쥐었다. 아저씨 늘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마시고 나서 얘기해.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그를 단순한 관리인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작은 오타 하나가 있었다. 그 사소한 실수 하나에 이시로 과장의 목소리는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게 누구 책임이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확인했습니다는 무슨, 이런 것도 못하나? 이러니까 우리가 블랙 기업 소리 듣는 거야. 이건 더 이상 지적이 아니라 공개 망신이었다. 한 명을 공개적으로 부수어 다른 이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오래된 최악의 방식.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지하루는 손을 떨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사용하지 못했던 휴가 신청서 아래엔 퇴직서라는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로커의 열쇠를 빼고 사원증을 반납한 뒤 마지막으로 타임카드를 찍었다. 그 딸깍 하는 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가던 중 관리인실 앞을 지나치던 그녀를 하타 씨가 불렀다. 오늘은 일찍 끝났네. 지하루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저씨 저 아마 다시 못 돌아올 거예요. 그래도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 말만 남긴 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돌아섰다. 하타 씨는 말없이 조용히 손을 들어 인사했다. 밤이 되어 관리인실에서 하타 씨는 그녀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거칠어진 손으로 봉투를 쓰다듬으며 힘을 주어 꼭 쥐었다. 눈물도 없고 주먹도 쥐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나도 좀 나설 때인가. 그녀가 건넨 봉투를 처음 받았을 때 하타 씨는 솔직히 놀랐다. 이름도 적혀 있지 않은 얇은 흰 봉투. 하지만 받는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란 걸. 지하루는 항상 지쳐 보였고
누가 말을 걸어도 반응할 힘도 없어 보였다. 그래도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조심스레 그의 걸레를 피해서 지나가던 그녀. 그 작고 조심스러운 행동이 하타 씨에겐 충분했다. 아저씨, 건강하세요. 그녀가 떠나며 남긴 말은 이상할 정도로 밝았고 그래서 더 불안했다. 저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 말의 것 같아요는 사실 절대 안 돌아온다는 의미였다. 그렇게 회사를 떠난 그녀의 뒷모습은 가벼워 보였지만 등은 이상하리만큼 곧게 펴져 있었다. 그날 밤 하타 씨는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담겨 있었다. 저를 무너뜨린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해준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문장을 읽고 있자니 오래 쓰지 않았던 마음속 무언가가 딸깍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 편지는 그냥 고마워서 쓴 게 아니야. 하타 씨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건 그녀 나름대로의 도움 요청, 말하자면 SOS였던 것이다. 마음이 부서지기 직전까지 몰린 그녀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믿어보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필 자기였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움직일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하타 씨는 평소처럼 작업복 대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정장을 꺼냈다. 몇 년 만에 입어보는 영업 시절의 양복. 와이셔츠는 좀 누렇게 바랬고 넥타이는 어설프게 비뚤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이 빌딩에서 제일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게 꼭 청소부만의 일이라. 그는 속으로 중얼이며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출입구를 나섰다. 매일 마주쳤던 직원들은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게 지금 회사의 현실이었다. 누가 누구를 지탱해 주었는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 누구도 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타 씨는 아직 자신에게 남은 연결고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건물을 처음 세웠던 시절의 지정관리회사, 그 시절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 예전 상사들,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술자들, 그는 아무것도 잊지 않았다. 먼저 연락한 건 감사팀에 남아있던 후배였다. 다음으로는 사내 익명 제보 시스템의 로그 기록 확인 요청. 마지막으로는 지하로의 편지를 사장 앞으로 익명으로 전달했다. 아무 말도, 아무 해명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편지는 사람을 움직일 힘이 있다고. 그리고 진짜로 움직이기 위해선 누군가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그의 결심이 불꽃이 되어 퍼져야 할 차례였다. 며칠 후 빌딩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화면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전화기를 붙잡고 작게 속삭이고 있었다. 본사 감사팀이 왜 갑자기? 모두들 이유를 몰라 당황했지만 하타 씨는 알고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던 흐름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익명으로 보낸 감사 요청서, 파워하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하로의 편지. 그 편지엔 사람을 움직이게 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직장엔 미래가 없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잊고 있는 건 아닌가.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직장을 꿰뚫었다. 감사팀이 움직였고 노무팀도 반응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직원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녹취가 제출되고 메일 로그가 모였고 증언이 쏟아졌다. 이시로 과장근은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었다. 사실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후배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 반항하면 자신이 다음 타깃이 될까 두려워서였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저도 사실은, 나도 예전부터 겪었어요. 하나둘씩 쏟아지는 고발은 마치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멈추지 않았다. 하타 씨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원래 그럴 위치도 아니었고 성격상 나서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뒤에서 불을 붙이고 기름을 붓고 연기가 나는 곳을 사장에게 조용히 알려줄 수는 있었다. 그 결과이시로 과장은 조직에서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다. 부하 직원은 물론 윗선에서도 등을 돌렸다. 사내에서의 입지는 눈에 띄게 무너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사내 인사혁신위원회가 설립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 소식을 들은 날 하타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문을 펼쳤다. 훅 그 정도면 됐지. 누가 알 필요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단 하나만 말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야. 버릴 것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것도 아는 사람이지. 그 다음 주 회사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움츠렸던 직원들이 조금씩 변해갔고 평소엔 외면하던 이들도 어느새 정의로운 척 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인권과 복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하타 씨는 피식 웃으며 속으로 중얼였다. 그래, 손바닥 뒤집는 건 자유야. 대신 똑바로 뒤집으라고. 사내에는 인사혁신위원회라는 이름의 팀이 생겼고 노동환경과 업무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각종 회의와 제안이 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한 제안서가 조용히 떠올랐다. 외부 자문으로 하타 씨를 위촉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사내 일부 직원과 사장 직속의 추천이 반영된 문서였다. 청소부 아저씨를. 직원들은 멍하니 그 문장을 쳐다봤다고 한다. 하지만 하타 씨는 웃었다. 그럴 만도 하지. 갑자기 관리인이 회의실에서 의견 내겠다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 빌딩의 구조, 자재, 전기 배선,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매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 목소리, 발걸음 소리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하타 씨는 회의실에 들어설 때 미리 정리한 몇 가지 제안을 꺼내 들었다.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휴게실 환경이 직원 간 의견 교환의 질을 바꿉니다. 불만을 막는 시스템이 아니라 불만을 받아들이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제안할 때마다 회의실 안은 조용해졌다. 그의 말은 멋진 단어가 없었지만 무게가 있었다. 말이 끝날 때마다 의자 삐걱이는 소리만 울렸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을 특별 채용 형태로 다시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은 순간 술렁였다. 누군지를 묻기도 전에 하타 씨는 덧붙였다. 그 아이가 있었기에 제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움직였다면 그 아이가 돌아올 자리도 마련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 회사를 떠난 직원을 다시 채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형식적으론 전례도 없고 절차도 복잡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외부 자문직도 물러나겠다고 딱 한마디 남겼다.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하타 씨는 느꼈다. 통했구나. 며칠 뒤 한 통의 연락이 한 여성에게 정식으로 도착했다. 그 며칠은 하타 씨에게도 꽤 긴장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봄바람이 빌딩 입구를 살짝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 새로운 출입증을 목에 건 한 여성이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는 도장 찍힌 복직 서류, 표정은 조금 더 밝아졌고 어깨는 전에 없이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는 지하루였다. 그날 지하루는 다시 그 빌딩으로 돌아왔다.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오, 얼굴빛 좀 좋아졌는걸. 돌아서니 하타 씨는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저씨 정말 그 사람을. 뭐 해고당했다기보단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지 뭐. 지하루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타 씨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다. 고맙단 말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 가끔은 사람 일도 좀 해봐야지. 지하루는 살짝 웃었다. 예전처럼 울먹이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이었다. 회사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사무실엔 의견함이 설치됐고 고정석 대신 자유석이 생기며 직원 간 대화가 많아졌다. 세대가 섞인 프로젝트 팀도 생겼다. 그 팀 안에 지하루도 있었다. 이젠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울음을 참는 웃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 그날 저녁 복도를 청소하던 하타 씨에게 지하루가 다가왔다. 아저씨, 이젠 저도 누군가를 지켜줄 차례예요. 하타 씨는 대걸레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래. 그럼 다음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이면 따뜻한 차 한 캔이라도 사줘. 지하루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빌딩 통로를 천천히 걸어갔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엔 조금은 여유로운 웃음이 떠 있었다. 사람은 누군가의 한마디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 한마디를 준 사람이 있었나요?